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 거기서! 저 사람 지금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보안팀.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내가 지금 뭘 잘못했죠? 잘못했다고요? 여긴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 당신 같은 사람은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저도 정식 초청장이 있고 이 회의 참가비도 다 냈습니다. 가만, 이분이 손흥민 씨 아니에요. 손흥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긴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이 와서 함부로 서성일 곳이 아닙니다. 그저 보조 지지대를 사용해서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여기서 떳떳하게 서 있을 자격은 없어요. 우린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들에게 쏠렸다. 한껏 붐비던 국제 컨퍼런스 현장 안은 삽시간에 고요해졌다. 모두가 눈을 깜빡이며 손흥민을 둘러싼 긴장 어린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방금까지 바삐 오가며 행사 준비를 돕던 스태프들은 동작을 멈추었고 구석에서 수군대던 취재진과 방문객들마저 숨죽인 채 광경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부는 강당 안에서 막 열린 행사 중계 카메라의 불빛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상황 다들 보고 계시죠? 네, 제가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 중인데 이것 좀 어쩌죠?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손흥민이라고. 왜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같은데 계속 지켜보자.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모든 대화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몇몇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면 잘 잡아주세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또 누군가는 다음 이야기 궁금하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말을 건네며 댓글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여긴 한국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이에요. 원래라면 기자나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초대받은 게스트들만 입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손흥민 씨는 분명 초대 명단에 있을 텐데 왜 이러지? 글쎄, 유명인이라고 다 환영받는 건 아닌가 봐.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안내 직원이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뭔가 특별한 권한이라도 있는 사람 같아. 그보다 저기 내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화려하니 해외 정상급 회의라도 열리는 건가? 실제로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 같아. 그때 안내를 담당하는 안주혁 안내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 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라면서요? 그래서 어쩌죠? 이 컨퍼런스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옵니. 그런데 당신처럼 보조, 스탠딩, 지지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해요.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하고요. 본인이라고 특혜를 바라는 건가요? 특혜라뇨. 전 단지 잠깐 필요해서 지지대를 쓴 거예요. 무릎이 조금 좋지 않아서요. 주최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서류도 냈는데 제가 알기론 서류가 접수 안 됐습.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다리 운동 겸 또 경계심을 풀고 싶어서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거친 대응을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경계심. 여긴 그런 걸 해소하는 곳이 아닙니. 엄연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장이고 자격 있는 참가자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본 건지 아니면 당신이 뭔가 잘못된 경로로 들어온 건지 증명부터 해보세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말도 안 돼. 저건 단순한 서류 문제라기엔 너무 과잉 반응이야. 분명 손흥민 선수는 국제대회도 많이 뛰었고 몸 관리가 중요하잖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안내 직원은 왜 저렇게 고압적으로 구는 걸까? 뭐라도 된다는 듯이 으스대는데 이젠 좀 누구 한 명이 중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기 잠깐만요. 컨퍼런스 진행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안주혁 팀장님. 이분은 오늘 발표 세션에도 초청된 귀빈이시고 별도 승인도 받으셨어요. 누가 승인했다는 겁니까? 왜 난 보고받지 못했죠? 메일로 전달 드렸을 텐데요. 아마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놓치신 게 아닐까요? 나는 내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 이 시스템과 규칙의 중요성 모르십니까? 그리고 손흥민 씨, 유명인이라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 보안이 철저해야 하거든요. 이런 대형 컨퍼런스가
얼마나 민감한 자리인지 아세요? 저도 이런 행사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그저 제가 낸 정당한 비용과 자격으로 여기 온 것뿐입니다. 이봐요, 팀장님. 이 광경을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저 카메라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규칙이 규칙이지 않습니까? 전 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니 유명인이라 봐줘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때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젊은 관람객이 손흥민에게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저기, 손흥민 씨.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라이브로 찍어서 제 채널에 송출하고 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까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긴 한데 지금 댓글도 난리예요. 저 사람 손흥민 맞냐? 왜 무시당하느냐부터 안내 직원 직권남용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저도 난처합니. 하지만 전 여기서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잠깐, 다들 카메라 내리시죠. 보안 요원들, 저쪽 사람들 제지하세요. 안주혁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방송을 막으려 하십니까? 한 중년 여성 취재 기자가 나섰다. 이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촬영 중이에요. 공익? 무슨 공익입니까? 이건 내부 절차에 따른 제재 상황인데 당신들은 이 컨퍼런스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보안사항 위반이면 정식으로 철수 조치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이미 현장의 긴장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여러 시각에서 손흥민과 팀장을 번갈아 비추는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려는 이유가 뭐죠?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망신이라니요. 망신은 당신이 자초하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보조 스탠딩 기구를 가져오면 반드시 사전 검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 허락 여부가 나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주최 측에선 제가 다 미리 절차를 밟았고 참가 명부도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받지 못한 이상 그대로 받아줄 수 없음. 이 정도가 얼마나 엄격한 컨퍼런스인지 모르세요? 당신 같은 축구 선수 출신이 뭘 안다고. 순간 현장에 있던 몇몇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저 사람 지금 완전히 손흥민을 깎아내리려고 작정한 듯하네. 저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닐까?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아니요, 축구 선수 출신이 뭘 안다고라니요. 지금 저를 깔보시는 건가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참석자들은 다들 학계나 정부 재계의 거물들이에요. 당신이 무슨 공헌을 했든 여긴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전문 지식인들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세계적인 축구 무대를 누비면서 국제 행사나 자선 프로젝트에도 여러 번 참여했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라 믿기지 않네요.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한 참여자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직권남용이고 모욕입니다. 팀장님, 그쪽이야말로 행사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싸늘하게 구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손흥민 씨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라도 줬나요? 그러자 안주혁 팀장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겪어서요. 유명인이라고 규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파리 행사에서도 규칙을 안 지키고 예외를 요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다들 저만 악인으로 몰았다고요. 그래도 이건 다른 상황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또 똑같이 당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제가 미리 방어하는 거죠. 저번 일로 상부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윗선의 잘못을 담당자님 혼자 뒤집어 쓴 거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서류 과정을 더 철저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십니까? 전 정상적으로 서류를 냈고 합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뿐이에요. 그건 아마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VIP가 규칙을 무시하며 들어왔을 거라 생각한 겁니. 그리고 유명하다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별 대우를 원한 적은 없습.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하게 받고 싶을 뿐이에요. 중간에서 지켜보던 스태프와 관람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안주혁 팀장님이 예전에 파리 행사 때 혼자 욕을 먹었다니 거기서 뿌리 깊은 불만이 남아있는 것 같네.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텃세 아니야? 맞아. 게다가 저건 공적인 행사인데 손흥민이 단지 이름값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제 발표까지 준비해 왔다잖아?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스포츠 외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더니 설마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가?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던 해외 팬들까지 SNS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내 손흥민 차별 규탄 같은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국제 이슈가 되어버렸다. 이걸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스태프가 긴급하게 뛰어들었다. 주최 측 대표님, 속히 나오셔야 해요. 그런데 대표는 이미 어디론가 불려가 있었고 매니저급 인사들만 허둥지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어쩌죠? 손흥민 씨를 쫓아내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초청장 발급이 된 VIP입니다. 그럼 안 팀장님이 사과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제가 규정을 지키라고 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격해지자 한 무리의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이걸 보고 있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고 손흥민 씨가 무사히 발표할 수 있게 조치하세요. 안 그러면 컨퍼런스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아니,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이미 보안 절차 문제로 기록이 남았다고요. 그러자 손흥민이 되받았다. 절차가 문제라면 차근차근 다시 진행하면 됩니? 제가 필요 서류 다시 보여드리고 주최 측 확인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쫓아내려고 하시죠? 당신이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난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을 들이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이 될 테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팀장님께 더 큰 책임을 안겨줄 겁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내쫓으려 든다면 결국 역풍이 더 클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프랑스어 악센트가 섞인 영어를 쓰는 외국인 스태프도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손흥민 씨, 괜찮으신가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습. 하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반대하시니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실랑이 하실 필요는 없습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외국인 스태프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주최 측의 공식 승인 서류와 사전 등록 정보가 맞춤하게 기재된 화면을 안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 팀장은 여전히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다. 그게 진짜인지 어디 알아요? 조작된 문서 같기도 하고. 팀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그를 만류했다.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손해만 볼 텐데요. 난 몰라요. 상부가 아까 말했죠. 이런 특별 케이스는 내 권한 내에서 엄격히 심사하라고. 그래서 난 내 일을 할 뿐입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이미 주최 측에서 승인했고 공식적으로 초청된 인물이라니까요. 결국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몇몇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제지에 나섰다. 여기서 더 큰 소동이 생기면 행사가 무산될지도 모릅니. 일단 다들 진정하세요. 하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다.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팀장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 당신이 제 손을 내치면 그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모욕이 됩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 권한이 이 정도인데 권한이란 건 타인에게 상처를 주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주변에서 크게 환호가 터졌다. 좋았어. 손흥민 씨가 딱 그 말 할 줄 알았어. 맞아. 권한은 책임을 수반하는 법이야. 이 장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중이야. 이건 분명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그러자 안주혁 팀장은 한껏 흥분하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나를 공적인 자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인권과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받고 싶다는 거죠. 조습,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네요. 보안팀, 당장 이 사람을 퇴장시켜 주세요. 뭐라고요? 저를? 보안팀원들이 잠시 주저했다. 이미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와 방송 카메라가 이 상황을 생생히 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부 지시대로라면 안 팀장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위치였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 전 정당한 권리로 여기 초청되어 왔어요. 행사의 의미를 존중하는 만큼 저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긴급 공지라는 자막이 떴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 저희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손흥민 님이 정식 초청 VIP 겸 발표자로 참석했음을 공식 확인합니. 이분의 보조 지지대 사용과 관련해서도 사전 허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 추가로 본 행사가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전합니. 손흥민 님은 즉시 자유롭게 행사장 곳곳을 이동하며 발표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환호성을 올렸다. 봤지? 주최 측 공식 발표 났잖아. 이제 그만하시죠, 팀장님.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이 없네요. 안주혁 팀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입장이 난처해지게 만든다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소통이 문제였을 거라고. 손흥민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안 팀장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이제 제 발표 시간을 준비하러 가겠습. 팀장님이 어떤 오해와 상처를 갖고 계셨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일단락되어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안 팀장은 갑자기 마지막 발악처럼 말을 쏟아냈다. 멈춰요. 당신 이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받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잖아요. 난 이게 억울하단 말입니. 자꾸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세요. 사과라니요.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당신도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난 유명하니까 당연히 들어올 권리가 있어. 이런 태도로. 그건 오해 심리. 전 한 번도 특별 대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주변 관람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지며 이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중계되고 있었다. 몇몇 이들은 팀장을 다그쳤다. 진정하세요, 팀장님. 지금 계속 그 태도로 나오면 일이 더 커져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든가요. 지금은 손흥민 씨 발표가 시급합니. 모든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주혁 팀장은 드디어 체념한 듯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떨궜다. 그래요. 알겠음. 일단 가시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나중에라도 규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조되었던 갈등이 일시적으로 정리되었고 손흥민은 발표 세션을 위해 무대로 향했다. 군중들은 길을 열어주었고 무대 위에 선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행사 취지에 맞춰 준비한 발표를 차근차근 이어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님, 먼저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소란이 일어났다는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포츠의 정신이 어떻게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또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행사장의 주체였던 여러 인사들도 그의 메시지에 집중했고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흡수되듯 경청했다. 한편 구석에 서 있던 안주혁 팀장은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규정 문제, 과거 파리 행사에서 자신이 처했던 억울한 상황이 불현듯 떠오른 듯했다. 나 역시 시스템의 희생자였는데 라며 속삭이던 그가 발표를 끝낸 손흥민을 향해 결국 다가갔다. 손흥민 씨. 네, 팀장님. 제가 좀 심했네요. 사실 아까부터 쌓인 울분 같은 게 있었고 규정을 어겼다는 트집을 잡아 내 권한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 직접 와서 이야기 들으니 전혀 제 편견과 달랐습니다. 팀장님 사정이 있으셨다니 저도 이해합니. 규정이 왜 필요하고 또 왜 이렇게 민감한지를 알기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기죠. 네, 맞아요. 이제야 깨달았네요.
저는 제 자신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누구든 막아서려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름의 트라우마가 생기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니까요. 미안합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이 행사가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스태프와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좋아요. 드디어 서로 얘기가 통하나 봐요. 이렇게 끝날 수 있다니 다행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문제 같아요. 권한과 규정이 잘못 쓰이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나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때 한 해외 취재 기자가 다가왔다. 손흥민 씨, 이번 사건이 벌써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 저명한 축구 스타가 컨퍼런스에서 보조 지지대 사용하다가 쫓겨날 뻔한 사건으로요. 근데 사건이 잘 해결됐으니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훈 삼았으면 합니. 저 역시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규정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팀장도 마이크를 들었다. 제 잘못이 큽니. 제가 특별 대우를 배척하려다 보니 오히려 필요한 합리적 배려까지 막아버렸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 이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관중들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후 주최 측 대표가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일은 저희 쪽 내부 소통 미비가 큰 원인이었습. 그리고 보안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했지요. 손흥민님께서 제기하신 사안과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수용하여 저희는 즉각적으로 내부 지침을 개정할 것입니. 구체적으로 모든 보조기구 사용자에게는 사전에 명확한 안내를 드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보다 간소화하겠습. 그리고 현장 직원들의 재교육도 약속드립니다. 그 발표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컨퍼런스 현장 스크린에는 우리는 공정성과 포용성을 약속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오르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손흥민 씨,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주최 측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니 다행입니. 앞으로는 더 많은 행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건의 당사자였던 안 팀장도 이윽고 손흥민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사실 저도 장애인 복지나 보조 기구 사용 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특별 대우를 거부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필요한 지원까지 거부해온 셈이죠.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입니.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 앞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부터 달라져야죠. 이미 저를 비난하는 온라인 여론도 많겠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한편으론 용기를 내어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 이런 계기가 있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안 팀장은 손흥민에게 허리 굽혀 사죄했고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서로 화해의 의지를 보였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 처음엔 진짜 말이 안 되는 모욕이었는데 결국 사과를 받아냈잖아.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군말 안 나올 거야. 오히려 팀장님도 사람들 동정심을 얻을 수도 있고. 나중에 후속 기사나 방송 나올 때 다들 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주최 측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최종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조기구 사용자 전용 안내 데스크 신설, 둘째 등록 시스템 상에서 미리 체크해 둘 수 있는 온라인 폼 마련, 셋째 현장 직원 대상으로 인권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 강화,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팀 운영, 다섯째 보다 투명한 소통 체계 마련.
정말 빠른 대응이네요. 한 번의 사건이 이렇게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손흥민 씨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저분의 유명세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참, 영향력이 대단하네. 손흥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행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 줬다라고 생각합니. 이 개선안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가 종료된 뒤 열린 작은 간담회에서 조직위원장은 손흥민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혹시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시면 저희가 홍보팀을 통해 돕겠습. 이번 일로 매체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겠죠. 아, 감사합니. 그런데 전 언론 플레이보다는 실제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주혁 팀장은 조용히 다가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제가 오늘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않겠습. 아마 이 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징계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겠죠. 맞습. 계속 이런 일을 해나갈 텐데 그때마다 사람을 헤아리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뼈아픈 반성이 필요했어요. 직원 교육하면서도 정작 실무자는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절차가 잘못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이젠 고객 불만 접수 같은 수준으로 끝낼 게 아니죠. 매뉴얼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들의 목소리를 지켜보던 취재진 중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컨퍼런스 홀 한 구석에서 손흥민 님이 보조 지지대를 사용했다는 사소한 장면이었네요. 하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었습.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건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현장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 힘껏 박수를 쳤다. 뜨거운 열기가 감도는 컨퍼런스 홀 안은 갈등이 있었던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분위기로 뒤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SNS와 뉴스 기사들은 전날의 이야기를 톱 기사로 다루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벌어진 손흥민 모욕 사건. 결국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져 손흥민 덕분에 달라진 보안 규정과 인권 교육, 전 세계 컨퍼런스 무대에 새 지평 열다.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다. 수많은 댓글에는 비난보다는 환영과 지지, 그리고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는 글들이 넘쳐났다. 저도 예전에 공공장소에서 보조기구 사용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이 기사를 보고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줄어들겠죠? 다행입니다. 유명인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일반인은 얼마나 자주 겪었을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고쳐야 해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 안주혁 팀장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나와 내 팀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나는 확실히 달라질 거야. 그는 내부 메신저를 열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띄웠다. 오늘부터 새 인권 교육 매뉴얼 제작에 착수합시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 주세. 안주혁 드림. 한편 손흥민은 기자 간담회장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뒤 행사장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바쁜 스케줄이 이어졌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홀가분해 보였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겠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 또 다른 내일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를 배웅하던 한 스태프가 웃으며 물었다. 손흥민 씨,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도 될까요? 아마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좋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당함에 맞서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많아져야 하니까요.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부디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알리겠습. 내일 또 다른 소식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말라고 손흥민 씨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외치자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잔잔한 표정으로 행사장 건물을 한번 돌아본 후 채 올랐다. 아침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미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문득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그리고 거기에 맞선 집단의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이 장소를 감싸고 있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또 어디서 펼쳐질까? 누군가의 농담 섞인 독백이 공허한 로비에 울렸고 조금 전까지 뜨거웠던 카메라와 관중의 함성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더 넓은 세계로 이 사건이 퍼져나가 더 큰 긍정의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도 SNS에 공유할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심 놓지 않을 겁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떠나가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SNS 팔로우를 약속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 겪은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내일의 더 나은 변화를 준비할 씨앗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대우가 횡행하지 않도록 결국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모였을 때는 반드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컨퍼런스 홀이 마침내 문을 닫고 불이 꺼졌을 때 언젠가 이곳에 다시 모일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으리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을 모색하며 서로에게 배움과 위로가 되리라. 그리하여 파리에서 한 차례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축구 스타로서 늘 축구 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손흥민도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과 시청자들도 그날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 다음에도 이 문제를 계속 지켜봐 주세. 내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여러 SNS 채널과 언론사 계정에는 동시에 비슷한 문구가 올라왔다.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일은 또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 우리가 함께 주시하고 바꿔나간다면 더는 이런 불합리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소식을 팔로우해 주시고 다음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조그맣게 다음 장에서도 만나요. 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